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했는데 동료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오후 내내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는 경험.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나를 무시한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그 한마디를 곱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아니면 이런 상황은 어떤가요? 분명히 잘 마무리된 회의였는데 상사가 나가면서 별 의미 없이 한 말이 계속 걸립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퇴근길에 이 이어폰을 꽂아도 그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고 샤워를 해도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앉아서 똑같이 그 말을 들은 동료는 퇴근하자마자 치맥 약속을 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 뇌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 그 휘둘림이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는 걸 오늘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해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뇌를 지금 당장 바꾸는 방법까지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심리학자 에단 크로스의 자기대화 연구,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된 편도체 반응성에 관한 논문, 그리고 스탠퍼드 신경과학팀의 감정조절 회로 연구 3가지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여유로운 사람들의 뇌는 구조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반응하는 순서가 달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예민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감정 기복이 좀 있는 편이라고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말 그대로 인생을 바꾸는 15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들의 뇌구조, 그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5분 만에 털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흘 동안 곱씹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성격 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뇌과학은 완전히 다른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뇌 안쪽 깊숙이 자리 잡은 아몬드 모양의 작은 구조, 편도체에 있습니다. 편도체는 쉽게 말해 뇌의 화재 경보기입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던지는 순간 편도체는 0.07초 만에 반응합니다. 이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막을 수 있는 속도가 아닙니다. 이 경보가 울리면 뇌는 즉각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온몸이 긴장 상태로 돌입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마디에 갑자기 얼굴이 굳어버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약한 게 아니라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편도체가 경보를 울린 직후 뇌의 앞쪽에 위치한 전전두엽이 개입을 시작합니다. 전전두엽은 뇌의 CEO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이게 진짜 위험한 상황이야?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이 피곤해서 한 말이야? 라고 상황을 이성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전전두엽이 편도체의 경보에 빠르게 응답하는 회로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직장 상사의 잔소리를 들어도 어떤 날은 그냥 흘려듣다가 어떤 날은 집에 가서 펑펑 울게 되는 경험이요. 이건 여러분의 의지력이 그날따라 달라진 게 아닙니다. 전날 수면이 부족했거나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라면 전전두엽의 기능이 실제로 저하됩니다. 즉, CEO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화재 경보기만 홀로 미치신 듯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감정이 폭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반면 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들의 뇌를 fMRI로 촬영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들도 편도체는 똑같이 반응합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경보가 울립니다. 그런데 그 직후 전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신호 전달이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화재 경보가 울리자마자 소방서에서 확인해보니 오경보입니다 라고 즉각 방송해주는 것처럼 감정의 불길이 번지기 전에 차단이 되는 겁니다. 이 회로의 강도 차이가 바로 여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로는 타고나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어떤 반응 패턴을 훈련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바뀝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회로를 타고난 게 아니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회로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뇌도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정면으로 짚어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꼭 한 명씩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는 것 같고 갈등이 생겨도 다음 날이면 멀쩡하게 웃고 있는 그 사람. 처음에는 저 사람은 참 강하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혹시 저 사람 감정이 없는 건 아닐까? 차갑고 무감각한 사람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셨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 그 오해를 완전히 부숴드리겠습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매우 섬세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는 감정의 유무가 아니라 감정을 처리하는 속도와 방향에 있습니다. 같은 상처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이 온몸으로 퍼져나가 하루를 집어삼키고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을 인식한 뒤 자신만의 기준점으로 빠르게 돌아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 개념이 바로 내적 기준점 인터널 리퍼런스 포인트입니다. 내적 기준점이란 쉽게 말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확고한 좌표입니다. 나침반을 상상해보세요. 나침반은 아무리 흔들어도 결국 북쪽을 가리킵니다. 외부의 충격이 있을 때 잠깐 바늘이 흔들리지만 멈추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내적 기준점이 강한 사람의 심리가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비판을 받아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좌표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감정의 파고가 와도 금방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반면 내적 기준점이 약한 사람은 어떨까요?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발표를 마쳤는데 팀장이 좀 더 다듬어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내적 기준점이 약한 사람의 뇌에서는 이 순간 단순한 피드백이 아니라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신호로 처리됩니다. 팀장의 말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한마디가 하루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내적 기준점이 강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팀장이 좀 더 다듬어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뇌는 그 말을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 발표 자료에 대한 정보로 수신합니다. 아, 이 부분을 보완하면 되겠구나로 처리가 끝납니다. 자신의 가치는 팀장의 피드백과 완전히 분리된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자존감의 영역까지 침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차갑거나 무감각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좌표가 단단히 박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적 기준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의 연구에 따르면 내적 기준점의 강도는 어린 시절 경험한 조건 없는 수용의 양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나 주변 어른으로부터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아온 사람일수록 타인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의탁하는 패턴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패턴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충분히 재설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평생 바뀔 수 있고 내적 기준점은 지금 이 순간부터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왜 어떤 사람은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지 뇌과학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론만 알고 끝나는 영상은 여러분의 삶을 1mm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뇌 회로를 바꾸는데 효과가 검증된 3가지 훈련법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창한 준비물도 많은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훈련은 관찰자 시점 전환, 즉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정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과의 융합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는 내가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곧 감정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나 지금 화가 난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화가 나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로 바꿔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효과적일까요? UCLA 신경과학 연구팀의 실험에서 감정의 언어로 이름을 붙이는 순간 편도체의 활성화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전전두엽의 활동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즉, 감정을 말로 명명하는 행위 자체가 뇌의 CEO를 깨우는 스위치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나는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나는 지금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경험하고 있다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이 짧은 문장 하나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여러분을 건져 올리는 구명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타인의 말을 정보로만 수신하는 언어 재구성법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비판적인 말을 했을 때 뇌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말을 여러분 자신에 대한 판결문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넌 왜 이렇게 느려? 라는 말을 들으면 뇌는 자동으로 나는 느린 사람이다로 번역합니다. 이 자동번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교란시켜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말 뒤에 그 사람 기준에서라는 문장을 붙이는 겁니다. 넌 왜 이렇게 느려? 가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에서 그 사람 기준에서 내가 느리다는 거네로 재구성하는 겁니다. 이 짧은 전환이 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상대방의 말이 나의 존재 가치를 향해 날아오던 화살을 그 사람의 개인적 관점에서 나온 정보로 분류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받아들일지 참고만 할지 완전히 무시할지는 그 이후에 여러분이 결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자동으로 여러분의 자존감 영역까지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2주만 꾸준히 해도 뇌의 반응 패턴이 실제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훈련은 내 기준점을 매일 강화하는 루틴 설계입니다. 이것은 앞에 두 가지 훈련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작업입니다. 내적 기준점이란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확신인데 이 확신은 거창한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반복에서 쌓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딱 3분, 오늘 내가 내 기준대로 행동한 순간을 한 가지만 떠올리는 겁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기 싫은 말을 참았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 누군가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페이스를 지켰다. 이런 아주 작은 순간들을 매일 밤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이 과정은 자기 일관성에 관여하는 뇌 회로를 반복 자극하여 내적 기준점의 신경망을 실제로 강화시킵니다. 처음에는 떠올리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그 회로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스크롤을 넘기지 않고 자신의 감정 패턴을 직면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으려 했다는 것, 그게 사실 가장 어려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감정이 없거나 무감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편도체가 반응하고 상처를 받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다만 그들의 뇌는 편도체의 경보가 울린 직후 전전두엽이 빠르게 개입하는 회로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외부 자극이 와도 돌아올 수 있는 내적 기준점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살면서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를 통째로 날려버린 적이 몇 번이나 되시나요?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으셨나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였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이 되어 있었을까요? 오늘 드린 세 가지 훈련, 감정에 이름 붙이기, 타인의 말을 정보로 수신하는 언어 재구성, 그리고 매일 밤 내 기준점을 확인하는 루틴.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심리 테크닉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를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재배선하는 작업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이름을 붙이려고 해도 이미 감정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타인의 말을 정보로 재구성하려다 도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뇌의 회로는 딱 한 번의 완벽한 수행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서툴고 엉성하더라도 반복하는 것. 그 반복의 횟수가 쌓일수록 신경망은 조금씩 두꺼워지고 반응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치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넘어지면서도 계속 페달을 밟는 것처럼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변화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이 특별한 환경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덜 힘든 삶을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자신의 뇌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반복 훈련해온 사람들입니다. 그 훈련의 문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그 방법까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도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감정 회로는 반드시 바뀝니다. 그건 희망사항이 아니라 뇌과학이 보증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가장 쉽게 흔들리는 순간이 어떤 상황인지 적어주세요. 직장 상사의 한마디, SNS 댓글, 가족의 잔소리,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음 영상 주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신의 편이 되어주세요.